일본 천황이 공식적인 외교 명칭이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상 일왕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영상에서는 일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감히 내 귀한 손자에게 손을 대다니. 어릴 적 말썽꾸러기였던 자신의 둘째 아들인 히미히토 왕자를 훈육하려던 미치코 왕세자비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녀는 일본 굴지의 재벌 가문 출신이었지만 단지 평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인 고준왕후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죠.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울증, 실어증, 공황장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였을 만큼 그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 직전까지 56년 동안 며느리인 미치코를 괴롭혔던 고준왕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시어머니로 불린 시어머니계의 끝판왕 고준왕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마지막 왕족 출신 왕비. 1903년 고준왕후는 구니요시 왕과 치카로 왕비의 셋째이자 장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구니요시 왕은 반개 왕족으로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인 이방자 여사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구니노미야 아사히코 친왕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죠. 이로 인해 고준왕후는 왕족과 귀족을 위해 세워진 가쿠슈인에서 유치원, 소학과, 중학과를 다니며 왕족으로서 지녀야 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기 주장이 확고했고 어린 두 여동생을 살뜰히 잘 챙길 정도로 상냥한 성격이어서 두 여동생에겐 항상 워너비 같은 언니였죠.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로 알려진 이방자 여사는 할아버지인 구니노미야 아사히코 친왕의 넷째 아들인 나시모토 노미야 모리마사의 딸로 고준왕후와는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과 결혼하기 전에 당시 일본의 왕세자빈이 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준왕후가 왕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방자 여사는 영친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위인을 볼 수 없을 뻔했네요. 각설하고 이방자 여사의 회고록 세월이여 왕조여에서 그녀는 고준왕후에 대해 여성으로서 우아하고 마음이 고우며 항상 총명했으며 노래를 잘 불렀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준왕후는 가쿠슈인 여학고 중등과에 다니던 중 당시 왕세자였던 히로히토의 부인으로 내정되었다는 왕실의 공식 발표가 나게 되죠. 그 후 그녀는 가쿠슈인을 중퇴하고 왕실의 도움 아래 자신의 집에서 미래의 왕비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4년 1월 26일 당시 왕세자였던 히로히토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는 일본 왕실에 입성하게 되죠. 이후 1926년 12월 25일 히로히토 왕세자가 새로운 덴노로 즉위하면서 고준왕후도 일본의 새로운 왕비가 됩니다. 나중에 그녀의 아들인 아키히토가 평민 출신인 미치코와 결혼하게 되면서 고준왕후는 사실상 일본의 마지막 왕족 출신 왕비로 남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녀는 행복한 왕비가 되었을까요? 귀하디 귀한 내 아들 아키히토. 쇼와 고준왕후의 금슬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쇼와 덴노는 결혼 전부터 고준왕후뿐만 아니라 그녀의 두 여동생에게 자주 깜짝 선물을 할 정도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도 많이 챙겼죠. 결혼 후에도 쇼와 덴노는 고준왕후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요. 그가 왕궁 밖으로 외출할 일이 생기면 항상 그녀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를 위해 작은 통닭을 한 마리 사서 집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의 작은 정성에 감동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겠네요. 쇼와 고준왕후의 부부 사이는 좋았지만 일본 왕실은 손이 귀했기 때문에 왕위를 이을 왕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네 번째 자식까지 딸만 낳은 고준왕후는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녀의 시어머니인 데이메이 왕후는 딸만 줄줄이 4명을 낳았다는 이유로 고준왕후를 몹시 미워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데이메이 왕후가 첩의 자식인 선녀이었기 때문에 왕족 가문의 정실 부인이었던 고준왕후에게 열등감을 느껴 그녀를 미워했다는 소문은 왕실 내에서 이미 파다했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녀 때문에 일각에서는 후궁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고준왕후의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고준왕후의 편이었습니다.
당시 후궁을 드린다는 소문에 대해 남편인 쇼와 덴노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했으며 실제로 후궁 후보로 뽑힌 사람들에겐 훌륭한 숙녀들이니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길 바란다 라며 고준왕후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1933년 12월 23일 결혼하고 거의 10년 만에 고준왕후는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5번째 자식이자 장남인 츠쿠노미야 아키히토 친왕을 낳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원했던 아들이었기에 왕실의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친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라는 것에 대한 전통을 깨고 아키히토를 곁에 두고 키웠다고 하죠. 하지만 잠시 후 여러가지 이유로 국립청의 요청에 의해서 아키히토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 유모들의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이후 아키히토를 낳고 2년 뒤인 1935년 11월 28일 6번째 자식이자 차남인 요시노미야 마사히토를 낳게 되면서 그녀의 왕실에서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게 되죠.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어느 날 금쪽 같은 아들 아키히토는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대기업 재벌의 딸이었지만 평민 출신인 쇼다 미치코를 소개합니다. 그때 고준왕후는 매우 화를 내며 신분의 차이를 문제 삼아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죠. 우선 고준왕후는 왕족 가문의 장녀로서 재벌이긴 하지만 평민이었던 쇼다 가문과는 사돈지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평민 출신이 왕세자빈이나 왕비가 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쇼다 가문의 혼약 사퇴를 강요할 정도로 반대했었죠. 일례로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왕실의 왕녀가 왕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하면 왕족에서 이탈된다는 신적 강화 때문에 그녀의 딸들을 왕족, 화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존시켜주기 위해 공주들의 남편이 될 사람을 왕족 또는 화족으로 점찍어준 그녀였기에 평민 출신인 며느리는 더더욱 그녀의 성에 찰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왕족 가문의 딸인 기타 시라카와 하즈코가 유력한 왕세자비로 의논되고 있었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고준왕후는 미치코를 내 아들을 홀렸다 라며 엄청 미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키히토와 미치코가 결혼하기 전에 이세신궁을 참배할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세신궁의 신관이었던 하치코의 할머니 후사코는 자신의 손녀를 제치고 왕세자비로 책봉될 그녀가 곱게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사코가 미래의 왕세자비인 미치코를 홀대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하지만 당시 일본 왕실의 최고 결정권자인 그녀의 남편인 쇼와 덴노가 아키히토와 미치코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준왕후 또한 이 결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결혼은 승낙했지만 미치코를 미워하는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치코가 왕실로 시집을 오자마자부터 그녀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지옥같은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죠. 일례로 미치코가 나루히토를 낳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위해 창문을 약간 열어주었는데 이 일을 고준왕후는 놓치지 않고 귀한 내 손자가 감기라도 들면 어쩔 거냐 라며 그녀를 매우 심하게 꾸짖었고 그녀의 친한 왕실 사람들을 이용하여 방금 출산을 하고 온 미치코를 비난하기까지 했죠. 또 장난꾸러기였던 미치코의 둘째 아들 후미히토가 심한 장난을 자주 쳐서 그녀가 후미히토를 혼이라도 내려고 하면 감히 미천한 평민 주제에 내 귀한 손자한테 화를 내? 라며 오히려 미치코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치코의 생활 전반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지옥같은 시집살이로 그녀를 괴롭히게 되죠. 이러한 시집살이는 고준왕후가 죽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미치코는 실어증,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건강 문제를 보이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예전 미치코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말 미치코를 사랑하여 결혼한 아키히토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스물탱이! 미치코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시집살이 때문에 고준왕후의 두 번째 손자인 후미히토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후미히토의 자식인 마코 공주, 카코 공주, 히사히토 왕자의 여러가지 문제 또한 일본 내에서 공론화되면서 현재 일본의 차기 왕위를 나루히토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에게 물려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치코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 현재 왕비 마사코와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데이메이 왕후에게 시집살이를 당한 고준왕후는 미치코 왕후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고 그렇게 당한 미치코 또한 평미 출신이라는 이유로 마사코와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그녀와 갈등을 겪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왕실의 많은 나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비 효과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왕실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일본 왕실 최초의 평민 출신 왕비 미치코. 비록 그녀가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지만 일본 왕실에서 출신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인 고준 왕후를 비롯한 많은 왕실 사람들에게 가혹한 차별을 당하게 되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기존 왕실에서 전해져온 전통과는 달리 평범하고 가정적이며 인간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던 쇼다 미치코. 오늘은 쇼다 미치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내 아이들은 내 손으로 키울 거야. 미치코는 아키히토와의 사이에서 1960년에 장남 나루히토, 1965년에 차남 후미히토, 1969년에 장녀 구로다 사야코를 낳게 됩니다. 미치코는 아이들을 낳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례를 깬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궁궐 안에 있는 산전에서 출산하지 않고 대신에 국내청 병원에서 출산한 것이죠. 이는 왕실 역사상 미치코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왕실에서는 친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유모들이 양육하는데 미치코는 유모의 도움 없이 이남 일녀 모두 직접 자신이 모유를 먹여가면서 혼자 양육하게 되죠. 또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하는 미치코의 가정적인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그녀에게 더욱더 열광하게 됩니다. 미치코가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된 계기는 자신의 남편인 아키히토로부터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주 들어왔는데 왕실의 전통에 따라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자랐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치코는 결혼 후 자신의 가정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키히토도 미치코의 이런 가정적인 면에 끌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미치코는 직접 아이들을 양육했던 만큼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 벤저민 스포크 박사의 저서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를 읽고 그녀 자신만의 육아 비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쁜 공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면 그녀가 만든 지침대로 돌보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는 나루짱 헌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일본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의 차남인 후미히토와 키코 부부가 낳은 두 손녀 마코 공주와 카코 공주도 나루짱 헌법에 따라 양육되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지침서이긴 한가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미치코는 아키히토와 결혼 후 시어머니인 고준 왕후에게 많은 미움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미치코가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라고 하니 고준 왕후의 시집살이가 상상을 초월했나 봅니다. 지금부터 왕족들에게 단순히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미치코가 겪어야 했던 역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장갑 사건. 1959년 1월 미치코의 쇼다 가문에서는 왕실에서의 첫 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의상에 대해서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왕실과 접점이 없었던 쇼다 가문은 평민이라고 허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의상을 선택한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국내청에 보내어 문의했죠. 그 결과 국내청으로부터 짧은 장갑이 예의에 어긋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평민인 쇼다 가문은 왕실에서나 쓰는 긴 장갑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청의 도움으로 긴 장갑을 끼고 미치코는 왕실에서의 첫 인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런데 언론에는 짧은 장갑을 낀 사진이 보도되었고 왕족들과 화족들은 미치코의 가문에 예의가 어긋난다며 많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그녀의 가문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일일이 사과를 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 후 미치코의 친정 어머니가 외손주인 나루히토와 후미히토, 사야코가 자신의 어머니인 미치코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내청은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2. 이세신궁 사건. 아키히토와 미치코는 결혼하기 전에 일본 전국 신사를 총괄하는 이세신궁에 참배하러 갔는데요. 이때 이세신궁의 관리자인 기타 시라카와 후사코로부터 풀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키히토의 유력한 아내 후보로 후사코의 손녀인 기타 시라카와 하즈코가 내정되어 있었는데 미치코가 아키히토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손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으니 후사코의 눈에는 그녀가 곱게 보일 리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친정 아버지도 모욕?
미치코만이 아닌 그녀의 친정 아버지도 왕족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기업 회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히데사 부로는 아키히토의 숙부인 다카마치 노미야 노부히토 친왕을 사석에서 만나게 되어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이전까지는 인사를 잘 받아주었던 노부히토 친왕은 히데사 부로의 인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평민과 인척 관계가 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여긴 것이죠. 또한 미치코가 두 번째 임신을 했다가 유산했을 때 노부히토 친왕의 아내 키코코비는 왕실의 후사를 운운하며 미치코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키코코비 자신은 임신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정말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4. 감히 귀한 내 손자를 함부로 대. 1960년 2월 23일 결혼한 다음 해에 미치코는 국내청 병원에서 첫 아이인 나루히토를 낳았는데요. 인기가 많았던 부부의 첫 아이였고 다음 왕위를 이을 계승자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동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오는 길, 기자들은 나루히토의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고 미치코는 기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창문을 살짝 열어주어 아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치코는 시어머니인 고준왕후와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귀한 아기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쩔 거냐면서 핀잔을 듣게 되죠. 그리고 조용했던 나루히토와는 달리 사고뭉치였던 둘째 후미히토의 심한 장난으로 인해서 미치코가 혼내기라도 하면 고준왕후 및 왕실 사람들은 감히 평민인 주제에 귀한 왕자에게 화를 내다니 라며 미치코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미히토는 지금도 제멋대로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치코는 엄연히 아키히토와 결혼한 유일한 아내이자 왕자, 공주의 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 미치코가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점이 이해가 됩니다. 5. 투명 인간 취급? 일본의 왕이 사는 궁전인 고쿄에는 고준왕후의 환갑을 기념하여 지은 오페라 하우스 같은 토카 악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하루는 토카 악당에서 기념 파티가 열렸고 미치코를 포함한 많은 왕족들 및 화족들이 초대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미치코가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76년 시부모인 쇼와 덴노와 고준왕후가 미국 순방을 떠날 때였는데요. 왕실의 큰 어른이 미국까지 간다고 하니 많은 왕족이 공항까지 나와서 배웅했죠. 하지만 고준왕후는 자신에게 인사하는 미치코를 무시하고 옆에 있던 아키히토와만 인사를 나누고 비행기에 올랐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한 고준왕후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도 소문으로만 듣던 미치코의 고된 시집살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유치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왕족들이 공식 석상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면 미치코만 쏙 빼놓고 자신들끼리만 무슨 옷을 입을지 미리 짰다고도 합니다. 사진들을 보면 미치코 혼자서만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나오거나 다른 사람들은 기모노를 입었는데 미치코만 원피스나 양장을 입고 나오는 등 미치코 혼자만 튀어 보이게 만들어서 그녀를 무한해지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근데 남편인 아키히토는 아내인 미치코가 괄시를 받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6. 종교 문제. 미치코의 친정인 쇼다 가문은 가톨릭 집안인데요. 그래서 미치코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계속 가톨릭 미션 스쿨을 다녔죠. 하루는 시동생 히타치 노미야 마사히토가 기독교에 관심이 생겨 가톨릭 집안 출신인 형수에게 기독교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치코는 물음에 답을 해주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시어머니인 고준왕후는 그녀를 심하게 꾸짖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일본 왕실의 종교는 신토이고 패전 이전 덴노와 그 일가는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다른 신앙을 믿고 있던 미치코는 그녀를 괴롭히는 고준왕후에게 좋은 트집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죠. 7. 손 아랫동서인 하나코비와의 비교. 미치코의 시동생 마사히토의 아내 하나코비는 화족 츠가루 가문의 출신인데요. 평민 출신인 미치코를 못마땅하게 여긴 고준왕후였기 때문에 아키히토의 동생인 마사히토의 부인은 고준왕후가 직접 화족 가문 출신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인 미치코는 손 아랫동서인 하나코비와 자주 비교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코비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미치코의 상대가 되질 못했습니다. 스물탱이! 1989년 시아버지 쇼와덴노가 사망하면서 아키히토는 125대 일본 왕으로 즉위하였고 미치코 또한 왕비로 봉해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된 미치코는 과연 그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났을까요? 대답은 NO. 시어머니인 고준왕후는 그 뒤로도 미치코를 계속 괴롭혔고 결국 미치코는 자신의 만 59세 생일에 쓰러지게 되면서 실어증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괜히 안쓰러워지네요. 시아버지인 쇼와덴노가 사망한 지 11
1년이 되는 해 2000년 6월 16일에 고준왕후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 지속된 미치코의 지옥같은 시집살이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단지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괄시를 받았던 미치코. 이제는 그녀가 조금은 편안하게 아키히토와 남은 삶을 보내길 바라봅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